갤럽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좀 술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게 있죠. 여기에서 보수 대 진보가 몇 대 몇으로 잡혔느냐. 요즘은 이제 많은 시민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가 과표집됐던 한국갤럽 이번 주 보수가 310, 진보가 254. 자, 무당층 비율이 전주에 비해서 30% 초과가 된 거예요. 전주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바르게 된 여론조사냐 일단 비판을 하고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갤럽에 대한 뭐 지지율은 많이 볼 게 없어서 푸나님이 아예 자료를 몽땅 빼셨습니다. 아니, 무당층이 우리가 아는 그 무당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비과학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보수가 289였고 진보가 269였는데 이번 주는 그 보수가 305에 진보가 254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크죠. 아니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사회에 보수가 늘어난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최대한 선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데 갤럽의 조사를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거는 다른 조사도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무 튀는. 예. 이렇게 조사가 완료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리포트를 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쏙 뺀다라는 거죠. 언론 보도도 그렇고.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는 꽃을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미디어 토마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지지율이 긍정이 33.2, 부정이 64.3. 그리고 뭐 계속 이 정도 되면은 안정적으로 60% 이상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60% 이상 넘어가면 뭐다? 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정은 계속해서 60% 위에서만 놀고 있기는 한데 긍정이 윤석열을 긍정으로 보는 지지층 30%는 역시 변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충격요법이 여기서 필요한 것 같아요. 윤석열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2.5%포인트가 하락이 됐습니다. 긍정평가마저도.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35% 이상 좀 35.7%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긍정평가마저도 떨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 62.9%가 윤석열의 장모 구속에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거는 국민의 60% 이상이 또 그러니까 60대 이상마저도 김건희가 사과를 해야 된다. 윤석열이 사과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헷갈려서요.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이 장모 구속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언론이 아무것도 안 쓸 게 아니라 왜 사과하지 않느냐, 윤석열은 왜 침묵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묻고 계속해서 여론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서 국민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렇죠. 해야지. 계속 물어야죠. 자, 그래서 또 이제 미디어 토마토에서 대통령 선정 과정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관저 선정 과정에서 민간인 풍수지리가가 개입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민간인의 부적절한 국정 개입이다가 58.9%, 민간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가 30.5%, 30%는 꾸준하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거는 민간인 풍수지리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데려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백제권이 됐든 천공이 됐든 사실 그 둘 다일 수도 있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저를 옮기는 것까지 큰 사건은 무속인데 한두 명한테 물어보고 결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들도.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 TF팀도 꾸리고 했으면 거기에 정식 등록을 했으면 사실 뭐 풍수지리가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일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적인 거를 계속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과 같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CCTV가 없고 그 출입 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지. 누구를 들어갔네 뭐 천공이 아니니까 괜찮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민간인이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문 절차는 공식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 없는데 야 이거 의사 출신 변호사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전문가가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문해달라 할 수 있어요. 저렴하게 못 시켜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야 너 와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때부터는 비선이죠. 그게 필요하다면 제일 잘생긴 변호사 정변이라고 있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선정을 한 다음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고 이 사람이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이러이러한 자문을 해줬다가 남아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거는 민간이라 하더라도 공식화되는 거죠. 공무스탁 사인이라고 전문 용어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사인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있을 수 있죠. 근데 왔다 갔는데 왔다 갔다 말도 안 해. 풍수가 혹은 뭐 어찌됐건 무당층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왔다 갔다고 의혹을 하는데 의혹을 제기한 사람 고소고발해버리고 나중에 천공이 아니니까 우리는 문제 없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왔다 간 사람이 천공이 아니야. 분명히 부승찬 뭐라고 불러야 되죠? 대변인, 전 대변인. 아무튼 부영도 그 이야기 했어요. 저기 수염이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아무튼 천공인 것 같다. 아니다, 수염이 천공께서는 수염이 가느다라신데 이분은 이렇게 부채처럼 펴졌다. 다른 분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의 정서상 풍수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수적인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왔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죠. 문제는 끝까지 거짓말로 버텼다라는 게 문제죠. 핵심은요,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폭동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국민들 앞에서 훌륭한 민주화 운동이고 저는 나중에 그걸 존중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폭동이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해보이는 거고. 정치인 시절에도 나는 폭동이라고 생각한다. 왜 너는 폭동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폭동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그 생각에 찬동하는 국민들의 표를 얻었다면 그들은 문제될 게 없어요. 아니 문제는 되죠. 문제는 되지만 그거는 역사적인 문제일 뿐이지 그게 정치적인 도의에 크게 벗어난다고 할 수 없어요.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유명한 사기꾼 하나 위키피디아에 보이던데. 계획들을 벌써 잊어버리셨구나. 네. 유명한 사기꾼. 누구? 몰라요. 사기꾼이다. 네. 아무튼 간에 그게 문제는 핵심은 그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계속 기말을 한다는 거. 아무리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듣고 난 다음에 그 바보 같은 사람 소리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의사로 선택을 했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근데 겉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저자세 외교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일본에 대해서 저자세 외교 해버리고 그런 상황이죠. 우울합니다. 듣고 있으니 더 우울해지네. 자, 다음 보이겠습니다. 자, 극우 유튜버의 희망. 김명호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정변도 말 조심하세요. 언제 임명될지 몰라. 자, 저는 청문회 안 하는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이 52.7%, 적격은 24.4%.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30% 콘크리트 지지층도 무너졌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아무리 극우 유튜버 본인들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통일부 장관에 임명을 하냐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적격이라고 체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 투표 행위에 빠꾸를 못해서 적격이라고 체크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걸 도대체 그래서 지금 임명 강행했죠. 어제가 임명을 하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기대되는 게 없는데 정말 망칠까봐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윤석열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입니다. 빵점에서 25점 미만이 45.7%. 이제 50%까지 50점 미만까지 합치면은 거의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50% 좀 넘고 그리고 75점 이상 100점 이하가 26.7%.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30%보다는 아래로 떨어져서 이거 당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농어촌 지역에 많은 분들이 계셨고 이런 고령자들도 많이 지금 수해 입고 계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7%가 30%보다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좀 실망스러운 수치긴 합니다. 저희 25점 미만의 0점이 몇 명인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윤석열의 재난대응 평가에 점수를 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출석을 안 했어. 그렇죠. 가서 시험 보나 안 보나 점수 똑같다 하고 출석을 안 한 사람들이야. 이 정권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가서 놀고 있었잖아요. 시험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점수를 줘. 내가 시험 보나 안 보나
달라질 게 없다 하고 시험 호연지기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정당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48.1%, 국민의힘이 32.5%. 여전히 민주당이 훨씬 더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미디어토마토의 이번 주 정당 지지율이었습니다. 자, 지지율까지 보셨는데 하나 남았죠. 지지율까지 보셨는데 이상민 탄핵 기각에 대한 역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히려 2.4% 추락을 하면서 오히려 봐라 이상민 기각되지 않았냐라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질 것을 기대를 했지만 그쪽에서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이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도 기대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이상민이 차라리 탄핵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서는 나름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우리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민이 이러이런 일을 하다 억울하게 탄핵당했다 하는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데 탄핵이 안 돼버림으로써 오히려 우리와 정치적 입장을 함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이 지펴지지. 그렇죠. 불이 지펴지지. 아니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고 있는데 심판이 노골 하면 한국 선수들 욕합니까? 심판 욕하지?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돼버리고 차라리 탄핵돼서 무슨 보수의 꼬깔콘이라도 됐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돼버린 거거든요. 오세훈 잘린 거랑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오세훈이 보수의 아이콘 되려다 꼬깔콘 돼버리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모닝 컨설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지지가 긍정 21%, 부정 70%로도 꼴찌에서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늘 보시는 것처럼 인도의 모디 총리가 항상 1등을 하고 있어요. 모디? 이게 모디? 그리고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윤석열이 일본을 갔다 오고 할 때만 하더라도 기시다가 중간 정도에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기시다가 바로 윤석열 바로 위 단계 정도로 아주 추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시다가 윤석열 덕을 봤지만 윤석열이 같이 끌어내리고 있다. 이 두 명이 지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역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모닝 컨설트는 다음 주가 오면은 그때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푸나님이 안 계시는 와중에 왕영란님 그리고 수수님 푸나 돌아와요. 새벽 나그네님 송준성님 모두 감사합니다. 대구 사시는 우리 할머니의 명령이다. 촛불 들이여 일어납시다. 대구 화이팅.